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며 조선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현실에선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을 나누었고 결국 한반도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조선이 분단되지 않고 하나의 통일국가로 남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통일된 조선이 냉전의 한가운데에 들어서게 되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1. 이승만과 김구 그리고 여운형이 만든 하나의 조선. 가장 먼저 바뀌었을 건 미소양군의 분할 점령이 없었다는 전제입니다. 여운형 중심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주도권을 잡고 김구와 김규식 같은 민족주의 세력, 여기에 중도좌파까지 참여하는 연립정부가 수립됩니다. 좌우합작을 통해 혼란스럽지만 민주적이면서 중립적인 조선정부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해봅니다. 베를린이 아니라 서울이 냉전의 상징이 된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자신의 진영으로 조선을 끌어들이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를 거부합니다. 스위스처럼 중립국 노선을 선언하며 유엔 가입을 추진하고 양 진영과 등거리를 유지합니다. 냉전 초창기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이나 소련의 코민포름 전략 속에서 조선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주목받게 됩니다. 동서독처럼 분단된 베를린 대신 서울이 냉전 외교의 중심 무대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죠. 3. 한국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분단이 없으니 한국전쟁도 없습니다. 600만 명이 희생된 전쟁, 폐허가 된 국토, 분단 가족의 비극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후 복구를 시작한 일본과 냉전 속에서 신생 독립국의 자리를 잡아가는 조선의 경쟁 구도가 나타났겠죠. 미국과 소련은 각각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었지만 조선은 이를 교묘하게 활용하면서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독립을 동시에 추구했을 겁니다. 4. 산업화는 훨씬 더 빨라진다. 현실의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 하에서 산업화가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쟁이 없었고 북한의 자원과 인프라 남한의 인적 자원이 함께 활용됐다면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고 1970년대엔 일본 못지않은 제조강국으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마고원의 광물 자원과 흥남의 공업시설, 부산과 인천의 항만, 서울과 평양의 인력, 이 모든 게 하나의 국가에서 통합 운영됐다면 아시아의 독일은 한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5. 1980년대 평양과 서울은 공동 수도였을까? 내부의 갈등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통일국가는 좌우 이념 충돌, 지역 불균형, 그리고 미소 간 외교 줄타기로 끊임없는 내적 긴장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선거와 의회제, 강한 관료제를 바탕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본다면 수도 문제도 상징적으로 서울-평양 공동수도 체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서울이 금융과 행정 중심, 평양이 산업과 외교 중심이 되는 이원화된 시스템도 상상해 볼 수 있죠. 6. 남북이 아닌 조선과 일본의 라이벌 구도. 한국과 북한이 아닌 조선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경제기술 문화의 라이벌로 자리 잡습니다. 19만 8,090년대에는 조선산 반도체, 조선산 자동차, 조선산 휴대폰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재팬과 어깨를 나란히 했겠죠. 싸이, BTS가 아니라 80년대부터 조선팝, K드라마가 세계를 뒤흔들었을지도요. 7. 지금의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핵위기, 이산가족 상봉 같은 뉴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고려대학교 평양 캠퍼스, 평양 KTX, DMZ 대신 국립공원이 있다는 현실, 그리고 일본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주도하며 유엔 사무총장을 또 한 번 배출한 중립 강국 조선.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지 상상일 뿐일까요? 지금 들으신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가정의 역사 채널에서는 이런 역사 속 만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룹니다.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과거를 다시 상상할 순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역사를 다시 써보세요.